노태악 사퇴를 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벌인다. 이것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선관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좌파 정권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논란이 워낙 커지니까 잘못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덤태기를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또 축소해온 것 아니냐, 투표용지 부족을. 그런 의심까지 들 내용을 오늘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브리핑을 해서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가 그동안은 뭐 송파, 강남 몇 개에서 뭐 열 몇 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0곳이 있었다. 50개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투표소만도 22곳이다. 5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투표소만도 무려 22곳이다. 이게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송파구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을,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 추가로 이제 송부한 것이 67개,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부산이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가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를 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수로 가장 많은데,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 그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고, 지금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이 좌파 정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어떻게 하면은 속이는지, 거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태악이 사퇴를 했는데, 이게 노태악 사퇴가, 이거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미 노태악은 임기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마치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식으로 또 눈속임을 한 내용도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국민 여론에 들끓으니까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 곧 물러날 거지만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재빨리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것만 딱 할 수 없죠. 투표 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 부정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들춰봐야 됩니다. 선관위를 탈탈 한번 털어봐야죠. 자,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거 바로 한병도 만나서 오늘이라도 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자기 임기 열흘 남았는데 또 오늘 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참 뭐가 좀 맞지 않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오늘 그 SNS에 글을 올려서 곧 사퇴할 거니까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김민석은 곧 사퇴하죠. 지금 후임도 벌써 뭐 강훈식이냐, 뭐 정성호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직은 아직은 국무총리인데, 김민석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워낙 이 여론이 민심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민석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하겠다. 워낙 이제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한병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발전된 민주주의고 선관위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중동에선 이것을 배우려 한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작 한국에선 투표지 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김민석도 그렇고 한병도도 이게 엄청난 사태다. 위급한 사태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좌파 진영에서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투표소 저녁 10시까지 투표를 한 그 투표소 현장을 가고 개표소를 가고 하는 것을 또 비아냥거립니다. 민주당에서 또 물론이고 친한계에서 왜 거기 가느냐, 왜 저 현장을 가느냐, 뭐 다른 거 해야지. 아니 민주당 총리나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이거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또 터집을 잡는 이 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자기들이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해놓고 터집을 잡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한계 배현진 같은 의원들이 개수를 다 터집을 잡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 이게 보통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은 일단 대상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다. 그리고 6시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는데도 밤 10시까지 계속 이거를 투표를 진행을 해서 이게 자기 지역에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 자, 이런 그 논란들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하지만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뭐 내란몰이 특검 이런 거 보면은 특검을 할 때 인지된 사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죠. 국정조사도 지난번에 뭐 그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이것도 뭐 광범위하게 대상을 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투표용지 부족분 가지고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지만 부정선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의 사유를 내걸었던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꼭 있었다고 전제를 할 필요도 없고 부정선거가 말도 안 된다고 전제를 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은 다 한번 탈탈 털어보자. 털어봐서 정말 진실이 뭔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왜 저는 이것이 국정조사를 꼭 해서 이 문제까지 한번 다 훑어봐야 된다. 훑어봐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걸 불식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관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성 불가침 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부 부처는 두 가지 감시망이 있죠. 하나는 물론 자체 거 이제 놔두고 외부에서 하는 게 하나는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합니다.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해서 다 감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감찰을 벌이죠. 정부 부처는. 그래서 만약에 그 감사에서 걸리기도 하던데 선관위는 국회 국정감사는 받지만 이것은 뭐 짧은 기간에 끝나니까
무슨 부정선거 뭐 이런 것까지 시스템까지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받아도 별 그 효과가 없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 안 받습니다. 감사원이 저번에 특별 감사를 한번 했는데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다 신청을 해서 헌재가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냐면은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부가 아니고 이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 헌재가 손을 들어줘서 감사원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은 이것을 범위를 확대시켜서 어차피 국정조사해서 정인들 부르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뭐 한교안 전 국무총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한번 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이제 드디어 탈탈 털리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9일날 새 원내대표 뽑는다고 하니까 새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핵심 이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책임질 일 있으면 회피 않겠다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경기도 오늘 오후에 4시에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중앙선관위원장 측에서 물러나겠다. 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이미 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노태학이. 자, 근데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게 사퇴를 하죠.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른바 노정희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노정희가 누구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코로나 확진자들의 표를 따로 모아서 뭐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막 이동을 했다 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그때 선관위원장이 바로 노정희였습니다. 노정희인데 노정희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사퇴를 안 하고 버텼습니다. 선거 사무는 헌재의 사무총장 관할이다. 이래서 본인은 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버텼는데 그 여론이 민심이 막 들끓으니까는 44일 만에 결국은 사퇴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차피 사퇴를 해야 되니까 사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태학 사퇴에 대해서. 노태학이 이미 지방선거 끝나면서 임기가 다 됐다. 그런데 오늘 사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겁니다. 자, 뉴델리 보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한다고 거창하게 막 기자회견까지 오후 4시 한다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 사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기는 지방선거까지였다. 지방선거가 끝났죠. 임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민 기만하는 거다 이거는. 참 그 노태학 임기가 이번 지방선거까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례죠. 그런데 이 노태학은 지난 3월 달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기가 만료됐으니까는 선관위원장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 노태학의 후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임명한 사람이 지금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반대를 해서 임명을 못 하고 있죠. 그 천대엽 대법관을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위원장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 반발로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후임자가 오지 않았어. 선거는 있으니까 이미 임기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 선거까지는 이제 그냥 맞고 끌고 가기로 한 거다. 그러니까는 임기가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6월 3일 딱 투표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조금 전에 그 발표를 할 때는 모든 책임을 주고 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논란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죠. 철문 같은 것을 완전히 이 신성 불가침처럼 잠가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막 채용하고 온갖 비리가 다 있었죠. 그런데도 제대로 감사원도 접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가 열리면은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부정선거 문제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상당히 이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초집중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특히 민주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소위 말하는 친한계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를 저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파생된 이야기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